잠깐만요. 이거 기록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이거 동영상을 기록을 할 건데요. 이제 동영상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요거 가지고 만약에 오늘 이거 인터넷이 안 돼 가지고 못 보셨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되고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얼굴 너무 큰가? 그럼 좀 안 되는데. 어쨌건 지금 우리가 오늘 좀 부득이하게 줌 수업으로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줌 수업이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행이 약간 버벅일 수도 있고요. 참 되게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그 역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사 수업하는 가운데서도 사실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수행평가 안내해주고 뭐 질의응답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본 수업은 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강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번 첫 번째 시간은 그렇게 진도를 많이 나갈 생각을 아니에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40분에서 50분 50분은 좀 그렇고 아무리 많이 나가서 40분은 아마 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35분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우리 오늘 수업은 어떤 것들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 시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그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뭐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편할 것 같고 저한테도 좀 편할 것 같고 서로가 좀 편한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이제 그거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남구에 코로나 환자 수가 오늘도 한 열 몇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은 우리 수업도 대면 수업보다는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줌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시간 가량은 또 이렇게 제가 따로 제작한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번 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주에도 그 요거 거점형 수업을 그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그 주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은 그 다음 주도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상황 보고 좀 괜찮아지면은 다시 우리가 또 얼굴 보면서 또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또 볼 것 같아요. 19분 다 오신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예정보다 좀 빠르게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요.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이제 대면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제가 어제 녹화를 떴던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걸로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출석을 제가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댓글 쓰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먼저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요건데요. 지금 제 유튜브인데 지금 지금 제 모습인데요. 잠깐만요. 여기 제 채널이 이렇게 있어요. 예.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던 거기는 해요. 여기에 보시면 울산여고 교육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1차 시가 있고 2차 시가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 다 합쳐도 한 80분 조금 안 되는데 요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 그 채팅 제가 박효빈님한테만 모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금 채팅으로 유튜브 주소를 하나 알려드렸어요. 이 유튜브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보이신다든지 아니면 채팅을 못 보셨으면 요 검색창에다가 영어로 요 곰돌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138개짜리 요 구독자 뭐한 104명인가? 106명인가? 한데 요 학고방 하나 있어요. 요 학고방에 들어오셔서 아까 같이 울산여고 교육학 클릭하시고 1차시, 2차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시 수업은 이것으로 하고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2차시 수업은 네, 2차시 수업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1차시 수업은 이걸로 하고 2차시, 3차시는 우리 요거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 이게 제가 지금 그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를 발표자. 작은 거 아니고 이들 썸네일. 오 마이 갓.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잠깐만 봅시다. 내가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발표자만 보이게 하는 거. 죄송한데 제가 이거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했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아래쪽에 고정. 그리고 화면 공유 중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로는요. 교과서는 34페이지고요. 교과서는 34페이지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어디를 보실 거냐면 진보주의 교육 철학하고 피터스의 교육 개념의 3가지 준거와 교육받은 사람 요 2개를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에서 여기 지금 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듀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교육 철학이 뭐냐면 바로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고요. 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은 그 미국에서 등장한 교육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경험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려고 가르치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듀이예요. 존 듀이라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 존 듀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 3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진보주의, 경험 중심, 문제 해결법 이 3가지는 교육학에서 항상 듀이를 얘기할 때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 이 3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인간에 대한 내용을 쭉 보시다가 한번 제가 읽어보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기 지식만을 편식하는 교육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요거 지식만을 편식하는 교육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항존주의라고 써주시면 돼요. 항존주의.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위로. 여기 항존주의라고 있죠. 항존주의. 항존주의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교과서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놀기만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진보주의라고 써주시면 돼요. 진보주의. 여기 진보주의요. 진보주의. 자, 진보주의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감정에 호소하는 교육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본질주의라고 쓰시면 돼요. 본질주의. 본질주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진보주의와 항존주의와 본질주의 이 세 가지는 그 미국의 그 교육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세 개의 교육 철학이 있어요. 그 세 개의 교육 철학인데 지식만을 편식하는 교육이라고 했으니까 지식의 주입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항존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놀기만을 중요시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그 까고 있는 그 교육이 뭐냐면 바로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 없는 감정에 호소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이거를 본질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진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프린트 내용 확인할게요. 자,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존 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듀이. 근데 여기 보니까 루소, 킬패트릭, 그 다음에 페스탈루치, 프레벨, 그 다음에 몬테소리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잠깐만. 우리가 루소, 페스탈루치 하니까 생각나는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연주의예요. 아하,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자연주의 철학자들도 들어가는구나.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그 대표 학자들이 있다. 그 중에 듀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배경 볼게요. 배경에는 아동 중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아동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자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동 중심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아동 중심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교육학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요구와 아이들의 흥미에 맞춘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아동들이 그 내용들을 배우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그걸 배우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생겨난 것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는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성장의 과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맞닥뜨리는 그런 현실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지식을 접목을 시켜서 내가 이걸 경험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하고자 한다. 그럼 밥을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될까?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을 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학생이 성장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경험이 왜 필요하느냐? 현실생활 적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현실생활에서 하는 미술, 음악과 같은 그런 정의적 영역과 그 다음에 현실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한 지적인 영역, 그치 우리 인지적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체육이나 또는 수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신체적 그런 영역,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이런 것들이 전인적 인간을 양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동관을 보자면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학습과 그 다음에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성장을 보았어요. 아동을 그렇게 보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학습을 하자는 거예요. 또 이런 흥미와 욕구를 기초로 해서 삶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교육으로서 일상적 삶의 요구와 관련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동은 그렇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삶에 적응할 수 있는 지적인 내용, 그 다음에 정의적 내용, 신체적 내용을 배워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내용은요, 특별한 그 교육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과 경험과 요구 등에 관계되는 것을 위주로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생활의 경험에 대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교실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선생님 오늘 수영을 배워봐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은 뭐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뭐 수영장 앞에서 집결할게요. 그러면 이제 수영장에서 모여서 이제 수영하는 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선생님 우리
오늘은 그 우리 집 앞에 그 쓰레기들이 되게 많던데 이런 쓰레기들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그러면은 재활용이 되는 거, 재활용이 안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든지 특별한 그런 교육 과정 이런 것이 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학생들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 또는 학생들이 선생님 오늘 이거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 오늘은 국어를 배워봐요. 영어를 배워봐요. 수학을 배워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비판점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네, 갑자기 갑자기 제 이렇게 모습이 나와가지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네. 자,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지 또 우리 프린트를 통해서 볼게요. 활동, 경험, 그다음에 문제 해결법, 그다음에 프로젝트법, 그다음에 과학적 사고와 실험, 실습 이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으니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 해보세요. 활동을 하죠. 경험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내용들을 배워가는 그러한 이제 교육 철학을 우리는 진보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조직된 교과의 중요성을 간과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 과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국어에 어떤 내용을 배우고 2학년 때는 뭘 배우고 3학년 때 뭘 배우고 이런 과정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오늘은 뭘 배워볼까? 오늘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우리 요즘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이런 식으로 활동 중심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교사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칠지를 고민을 하고 그 체계적인 교과에 맞춰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진보주의에서 나와 있는 이 교사의 역할은 오늘 여러분 오늘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해볼까요? 좋아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거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흥미에 맞춰서 이것을 배워봐요라고 얘기하면 교사는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켜 놨다라는 그런 비판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협력 학습 강조로 인해 가지고 소수의 창의성을 무시할 위험이 있어.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하지만 제 방법 따라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소수의 창의성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계획을 강구한다. 사실 이거는 첫 번째 내용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교과 과정이 정확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이것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자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이 국영수, 사과, 약간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국영수, 사과와 같이 필요한 교과들을 배우지 않았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것이 발생을 해요. 1957년 10월 달에 미국과 소련, 이제 이 시기에는 뭐냐면 우리가 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접어든 체제가 뭐냐면 냉전이라는 거지. 콜드워 체제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소련이 스푸트니크 호라는 로켓을 먼저 발사를 해버려요. 미국보다 먼저.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미국의 교육은 최고야. 그래가지고 소련이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는 소련보다 항상 진보돼 있는 문명을 가지고 있고 진보돼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에 똘똘 뭉쳐 있었는데 이 스푸트니크 쇼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거 소련이 더 잘 나가잖아. 이렇게 아차 싶다.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지. 즉 소련에서 로켓 발사를 먼저 성공해버리는 바람에 미국의 과학계와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거예요. 야, 너네 그때까지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애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놈의 진보주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 제대로 못 만든 거 아니냐? 라면서 욕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질주의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면서 본질주의 교육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본질주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보주의에서 얘기하는 아동의 흥미는 고스란히 받고 대신에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까지 우리 인류를 유지해오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등장한 것이 본질주의예요. 본질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언어, 수리, 외국어, 뭐 또는 뭐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이거의 기본적인 내용 또는 기본적인 문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진보주의를 약하게 비판한 주의가 본질주의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동의 흥미와 욕구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 진보주의 너네 이건 잘했는데 그래도 가치 있는 문화는 전수하자. 과거에 가치 있는 문화, 과거의 가장 본질적인 문화. 이거는 우리가 전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질주의고 야, 그게 아니라 지금 애들의 흥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인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까고 있는 애들이 등장해. 걔네들이 항존주의예요. 이성 도야를 통한 참된 인간성 회복을 위해 벌써부터 내용이 어려워지죠. 그죠? 참된 인간성 회복.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성을 키우는 방향이 제일 좋은데 이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의 그런 학자들이나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옛날 책들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러니까 교양교육과 뭐 고전 이런 것들, 전통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돼. 뭐 라틴어, 뭐 그다음에 뭐 무슨 수사학, 운변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국영수사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형성되었던 위대한 그 고전들이 있는데 그 위대한 고전을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체육은요? 체육은 개나 줘버리고 선생님 음악과 미술은요? 그것도 개나 줘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로지 이성의 도야를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가졌던 게 항존주의고요. 네, 이 항존주의는 진보주의를 강하게 비판했고 본질주의는 진보주의를 약하게 비판하면서 등장한 그런 이제 교육 철학들이다. 네, 요거까지 우리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지식만을 편식하는 교육, 항존주의, 놀기만을 추구하는 교육, 진보주의, 가치 없는 감정에 호소하는 교육, 본질주의.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3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교육받은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피터스라는 학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네,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피터스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프린트보다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요거 밑줄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요 작업 먼저 할게요. 자, 올바른 가치를 지식으로 갖는 것을 넘어 그것을 이해하여 내면화하려는 것, 이것은 규범적 준거에 해당합니다. 우리 프린트에 규범적 준거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이해와 안목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지적 준거에 해당합니다. 인지적 준거에 해당해요. 그 다음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과정적 준거라고 얘기해요. 과정적 준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세 가지 피터스가 정의하는 교육받은 사람의 특성, 요 세 가지는 우리 임용 시험에도 사실 잘 나오는 내용이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프린트에 피터스 교육 개념의 세 가지 준거와 교육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피터스가 주장한 교육받은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교육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교육 개념의 세 가지 준거로 규범적이고 강령적인 그런 성격의 정의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세 가지 준거가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다. 자, 이런 규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이라는 것은 예, 전서연님, 서연님, 그 35페이지 교과서 없는데, 그 제가 프린터가 아니라 교과서가 나갔거든요. 근데 아마 저번 시간에 아마 안 오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은 교과서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서연님이 지금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음, 일단 우리가 지금 프린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프린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자, 먼저 규범적 준거에서는 내재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내재적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다. 또는 공부 그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내가 교육하는 그 활동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내재적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도둑질을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죠. 그렇죠? 나쁜 것을 교육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남을 때리도록 하는 거, 죽이도록 하는 거, 뭐 도둑질을 하게 하는 거, 훔치도록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규범적 증거에 의해서 내재적 목적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것 보고 우리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란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뭐 그 정서적인 측면이나 또는 인지적인 측면이나 또는 신체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활동들이 교육일 것이고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이 변화해야 되고 뭔가 보여지는 그런 변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규범적 준거고요. 인지적 준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재적 목적, 그러니까 교육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는 그 목적을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한 것이 바로 인지적 준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화된 것을 인지적 준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사물 전체를 조망한다. 사물 전체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안목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한쪽 면만 내가 뭐 파악한다든지 또는 뭐 왜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맹인들이 느끼는 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알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눈이 깨어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것과 같이 사물을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형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준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정적 준거는요. 이러한 교육을 하는 과정 자체는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 너 몇 쪽 펴? 어디 봐. 이거 봐. 저거 봐. 말 안 들어? 팍!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여기를 볼까요?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도덕적으로 대하면서 교육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과정적 준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최소한의 의식과 자발성이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현장 속에서도 학생들이 기본적인 나는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한다라는 그 정도의 의식과 자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피터스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앉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과정적 준거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오늘 학교 진짜 오기 싫네 그러면 피터스 입장에서는 학교 오지 말아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 부분 여러분들의 의식과 자발성이 있다. 이제 요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요 말이 중요한 거야. 요게 피터스가 얘기하는 과정적 준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되면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합된 안목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나의 의식과 자발성이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활동에 임해서 결국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교육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4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음의 내용부터는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대신 하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가 3시간이 넘어가면은 2시간은 온라인 수업을, 그러니까 2시간은 동영상 수업이나 과제 수업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1시간은 반드시 그 화상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화상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시간에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시간에 마칠 건데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 여기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여기에다가 요 글을 써놨어요. 수업 시청 후에 학교명, 학년, 이름, 뭐 출석했습니다. 이런 폼으로 꼭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요 폼으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 밑에 온라인 수업 2차 시가 있거든요. 네, 요거까지 네, 요 두 개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음. 네, 그러면 예, 지금 혜리님이 아니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뭐 그러실 것 같아서요. 이제 현장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만약에 오늘 내용에 대한 그 강의는 제가 지금 기록을 이제 끄면 이제 기록을 이제 제가 끄게 되면 이것도 제가 그 유튜브에다 올릴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답글을 달라고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요거 올리시면, 여기에다가 이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상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2차 시, 3차 시, 나머지 2시간 화이팅 해주시고요. 하시면서 뭐 5분이나 10분 가량은 조금 쉬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다들 열심히 열공하시고요. 예, 안녕히 계시고요. 후딱후딱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다 나가셨네.